자, 직연도 좀 쫄았습니까? 지금 이제 뭐 워낙 반발이 거세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니까 다음 공판 때는 재판 때는 촬영을 허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가 있던데 그건 사실인가요? 절차를 밟겠다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절차를 밟겠다는 윤석열 반대하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예.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의 선례였었는데 직위원회 지금 오늘의 행태를 보면 그 이후의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사회적 압박들을 해야 되는 거고 단지 직위원 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원행정처 불러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아무리 개별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알 권리니까 알 권리를 어떻게 판사 개인이 제한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제기를 해서 국민들이 이걸 엄청나게 지금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강제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직위원 오늘 뭐 재판관도 이제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꼭 직위원이 윤석열을 다 옹호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도 좀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난리를 쳤잖아요. 윤석열이 뭐 네. 80몇 분을 얘기하고 그랬더니 야 뭐 변호사가 재판 절차 다시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만 됐다. 그러면 그냥 가면 냅두고 그건 우리가 나중에 판단할 테니까 재판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판사들도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재판 절차를 다시 하고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적인 압력을 통해서 소위 법원 행정처가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민심과 여론으로 받아 안게 해야지 저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직위원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압력으로 아는 거지 저희들이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직위원 자기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골똘히 머리에 박혀 있다고 한다면 얘기 듣겠습니까? 그냥 지방시로 갈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직위원이라고 하는 판사를 갖다가 저는 탄핵시키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저 심우정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딱 검찰 수사를 맡고 있는 상황이면 내란 수사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특검까지 가야 되는 건데 특검은 불가능해요. 6월 3일 이전까지는. 그렇다면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 공백이 거의 2달 정도가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2달 동안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기관들을 방치하는 행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 수사라고 하는 이 엄중한 수사의 증거인멸 기관들을 심우정이라고 하는 윤석열의 지명자가 검찰총장으로서 맡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 근데 야당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탄핵 수사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직연 쪽으로 잠깐 돌아가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오늘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이제 시민행동 사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한매 대표 있죠. 여기서 그 직연 판사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공소죄 오늘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을 임의대로 판단해서 당신 직권남용한 것이다. 당신은 그런 권한이 없다. 자,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게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까? 직권남용 문제는. 저는 아마 그 단체에서 운동적 차원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죄가 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판례의 입장을 보면 직권남용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고 직위원 판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가진 절차상의 권한을 불법이 안 되는 선에서 구속 취소할 때부터 해서 애매하게 굉장히 줄타기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해도 헌재에서 아마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위원 판사는 계속해서 국민적인 여론으로 압박을 하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직위원 판사가 지금 뭘 하려는 건지를 너무 명백하게 알겠어요. 뭐냐면 판사들이 보통 유무죄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 입장을 봐주거나 본인도 뭐 정치적 성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걸 봐줘야겠다라는 뭔가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압박을 받았다라고 할 때 유무죄를 바꾸거나 뭐 명백하게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일을 잘 하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 옷 벗어야 되고 그 옷 벗을 정도로 하려면은 이 직위원 판사라는 사람이 옷 벗겨지고 나갔을 때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판사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세력은 몇 안 되거든요. 그럼 보통 판사들이 뭐 하느냐, 끌어주고 증인 채택해주고 증인 기각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 말할 기회 더 주고 그러니까 심판을 보는데 불공정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겼는데 3골 넣고 2골 넣었는데 네가 이겼어 이렇게까지 못하고 골 넣을 기회를 막 몰아주는 거죠. 근데 직위원 판사가 언제까지 저는 이런 진행, 그러니까 국힘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울 수 있는 진행, 윤석열 재판이 좀 더 조용해지는 진행을 전 대선 때까지 만약에 본인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라면 할 거라고 봅니다. 60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도 계속 그러면 진짜 이건 직권남용이죠. 그러지 않을 정도. 그 다음부터 또 이쪽도 들어주고 이쪽도 들어주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헌법재판소 선고기일 계속 안정하고 있을 때 마침내 잡혔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선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끌어주는 게 저는 그들의 미션이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조수림 여사 하는 이야기 저는 검사의 아주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부장판사가 그런 방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한다라는 게 상상이 안 되고 직위원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까? 저는 직위원 판사가 법복 벗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왜냐하면은 아까- 너무 구속 취소할 때 그 제가 예. 보도자료를 10번, 20번을 읽었어요. 이해가 안 돼서. 근데 너무 명백하게 이상하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